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하피TV는 그간 하이엔드 헤드폰을 위주로 소개해왔죠. 하반기 중에는 유선 하이엔드 헤드폰과 무선 하이엔드 헤드폰 신제품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를 준비하면서 오늘 소개할 모델을 시험삼아 테스트했는데 가성비가 너무 우수해서 여러분께 이건 꼭 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나이저 모멘텀 4 블랙 코퍼 그리고 BTV600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을 이해하려면 블루투스 코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스마트폰에 채용되는 대표 블루투스 코덱 5종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LE 오디오나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대표적인 5종만 소개하고자 합니다. SBC는 기본 코덱이라 대부분의 기기에서 지원하지만 음질이 뛰어나지 않다는 단점이 있죠. SBC보다 호평받는 것은 AAC 코덱입니다. 압축 효율이 좋아 SBC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AAC도 다양한 버전이 있어 이보다 비트레이트, 샘플링 레이트가 더 높은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아이폰을 기준으로 한 스펙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퀄컴이 소유하고 있는 aptX 어댑티브가 시장에 널리 쓰이고 있죠. 최대 24비트 96kHz, 비트레이트는 가변으로 최대 860kbps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aptX 어댑티브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송신부, 흔히 스마트폰이겠죠. 이 모델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사운드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24비트 96kHz를 지원하고 최대 860kbps로 전송 가능하지만 스냅드래곤 사운드 인증을 지원하지 않으면 24비트 48kHz, 420kbps로 제한됩니다. 이후에 나온 aptX 로스리스는 비트레이트를 860kbps에서 더욱 늘려 1.2mbps를 기록해 블루투스 코덱 가운데 가장 높은 비트레이트를 자랑하지만 샘플링 레이트가 16비트 44.1kHz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로스레스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CD의 대역폭인 1411kbps를 손실 없이 전송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연유된 것이지만 로스리스의 1.2mbps로는 CD 또한 약간은 압축할 수밖에 없어서 가급적 무손실이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LDAC입니다. LDAC은 일찌감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OS의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어 인기가 높죠. 특이한 점은 비트레이트가 가변이 아니라 330, 660, 990kbps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고해상도 블루투스 코덱 대표격으로 aptX와 LDAC이 꼽히죠. 따라서 고해상도 블루투스 코덱은 퀄컴의 aptX 진영과 소니의 LDAC 진영이 경쟁하고 있다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지원한 헤드폰도 뚜렷하게 진영이 나뉘고 있습니다. aptX 진영에는 대표적으로 제나이저, B&W, 포칼이 있고 LDAC 진영에는 소니부터 ODG, 슈어 등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시장의 중심이 LDAC 압승 분위기로 흘러갔지만 이후 소니가 다소 손을 놓은 모양새가 되고 퀄컴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다시 aptX 쪽이 우위에 서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니는 B2C 완제품까지 만드는 기업이라 헤드폰 제조사에게 경쟁자라는 인식을 주지만 퀄컴은 B2B 기업이라 경쟁자라는 의식은 덜하기 때문에 퀄컴이 우위를 점점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기에 제나이저, B&W, 포칼 등 헤드폰의 강자들이 APT 진영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가 있어 더욱 그렇죠. 음질도 스냅드래곤 사운드 인증으로 9624를 지원하면서 비슷하지만 aptX X 쪽이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아이폰은 두 코덱 모두 지원하지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국내에는 현재 삼성 갤럭시 천하라 할 수 있는데요. 갤럭시가 자사 코덱을 밀어주기 위해서인지 스냅드래곤 사운드는 지원하지 않고 LDAC만 지원하기 때문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aptX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글이 필요합니다. 시중에 aptX 지원 출시 제품은 aptX 어댑티브와 aptX 로스리스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비트레이트만 놓고 본다면 860kbps, 1200kbps로 차이가 납니다만 로스리스 쪽이 샘플링 레이트가 16비트 44.1kHz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고해상도 음원을 감상하시는 분들은 aptX 어댑티브 쪽이 더 매력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코덱을 비교한 것이고 실제 지원 제품의 경우 aptX 어댑티브 지원 제품은 어댑티브까지만 aptX 로스리스 지원 제품은 어댑티브와 로스리스 모두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제나이저의 경우 어댑티브를 지원하는 제품은 제나이저 모멘텀 4 헤드폰과 동글 BTD600, 로스리스를 지원하는 제품은 제나이저 모멘텀 트루 와이어리스 4와 동글 BTD700이 지원합니다. 여기서 제나이저의 동글 두 제품 스펙을 비교해봅니다.
두 제품의 스펙을 비교해보면 먼저 블루투스 버전은 5.2, 5.4이고요. 커넥터는 600이 USB-A를 지원하고 USB-C 변환 젠더를 제공하는 반면 700은 반대로 USB-C가 기본이며 USB-A 젠더를 제공합니다. 코덱은 유사하지만 700이 aptX 로스리스와 LC3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스냅드래곤 사운드 인증은 두 제품 모두 지원해서 aptX 어댑티브로 연결했을 때 9624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라캐스트, 간단히 이야기해 한 대의 송신기에 여러 대의 블루투스 리시버를 연결할 수 있는 다중 전송 기술입니다. 최근 LGTV가 이를 지원하기 시작했죠. 즉, TV 한 대에 여러 대의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사이즈와 무게는 두 제품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BTD700이 신제품인 만큼 스펙에서 앞서지만 BTD600이 구호 모델이 되면서 가격이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즉, aptX 어댑티브 코덱만 필요한 분이라면 BTD600의 구매가 나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할 제나이저 모멘텀4 헤드폰이 aptX 어댑티브까지만 지원하는 데다 두 제품의 매칭이 참 좋습니다. 오늘 두 제품을 선정한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품을 살펴보죠. 하피TV가 엄선한 오디오 홈시어터 제품을 하피TV몰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소개할 헤드폰은 제나이저 모멘텀4 헤드폰 코퍼 에디션입니다. 스펙부터 예습해보죠. 먼저 유닛은 제나이저가 제작한 42mm SYS38 드라이버를 썼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은 5.2, 코덱은 SBC, AAC, aptX, aptX 어댑티브까지 지원합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주파수 응답은 6Hz부터 22kHz까지 저역이 생각보다 잘 터져나옵니다. 임피던스는 액티브일 때 470옴, 패시브 연결일 때 60옴입니다. 배터리는 700mAh를 탑재해 최대 60시간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스펙은 디자인에서 있겠습니다. 자, 이제 디자인해보죠. 제나이저 모멘텀4에는 기본 컬러 외에 서로히 추가된 에디션들이 있는데요. 코퍼와 데님이 대표적입니다. 하피TV에서는 고급스러움을 자아내는 코퍼 에디션을 선택했습니다. 모멘텀4 코퍼는 기본적으로 블랙 모델에 코퍼의 디테일을 더한 모델입니다. 이어컷과 헤드밴드에 코퍼 컬러를 입힌 것이 특징인데 작은 차이이지만 실제 착용했을 때의 느낌은 블랙과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모멘텀의 디자인과 착용감은 이미 많은 리뷰어들이 극찬했었기 때문에 부언하지 않고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패브릭으로 감싼 헤드밴드 내부에는 인조 가죽과 푹신한 쿠션을 덧대 편안한 착용감을 보여줍니다. 이어컵의 인클로저는 터치패드가 내장되어 터치를 통해 간단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고 보다 자세한 셋업은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어컵 하단에는 입출력단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오른쪽 이어컵을 보면 전원 및 기능 버튼, 상태 표시 LED, USB-C 입력, 1.2mm 아날로그 출력, 마이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4에는 캐링 케이스가 제공되는데요. 내부에는 여행용 어댑터, 3.5mm 변환 케이블, USB-C 케이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무선으로 사용하지만 유사시에는 동봉 케이블을 통해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합니다. BTD600 디자인도 살펴보죠. BTD600의 본체는 이렇게 콤팩트합니다. USB-A 단자를 채택하고 있어 PC 등과 바로 연결할 수 있죠. 아이폰 갤럭시 등 최신 스마트폰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동봉된 USB-C 젠더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USB-C 젠더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단자 길이가 저스트하게 제작되어 케이스를 씌우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케이스를 씌우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꺼운 케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별도의 USB-C 젠더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멘텀4와 BTD 페어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BTD600은 PC에 연결하면 바로 플러그 앤 플레이로 작동합니다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페어링에 신경을 써줘야 하는데요. 물론 스마트폰과 모멘텀의 단순 페어링은 여느 블루투스 헤드폰처럼 쉽습니다만 BTD600과 연결해 aptX 어댑티브로 고해상도 음원까지 제대로 감상하려면 별도의 팁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과 BTD600을 연결하려면 가장 먼저 스마트폰에 블루투스를 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BTD600을 스마트폰에 연결하고 동글의 아래 버튼을 길게 누르면 레드와 블루가 번갈아 켜지면서 페어링 모드에 들어갑니다. 모멘텀4도 페어링 모드로 놓고 이렇게 가까이 두면 페어링이 되었다고 영어로 안내해줍니다. 동글의 LED가 이렇게 핑크로 빛나야 aptX 어댑티브로 연결된 것입니다. 이렇게 페어링 되면 스마트폰의 모든 음을 모멘텀4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TD600이 일종의 DAC처럼 작동하는 셈입니다. 이렇게 페어링 되면 아이폰의 제나이저 앱에서는 이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아니라 BTD600과 모멘텀4가 페어링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연결 상태나 모멘텀의 기타 설정을 컨트롤하고 싶다면 아이패드 또는 별도의 스마트폰을 준비하면 됩니다. BTD600이 듀얼 페어링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스마트폰에 연결하면 앱에서 컨트롤 및 설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BTD600이 현재 고해상도 그리고 aptX 어댑티브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페어링을 해놓으면 BTD600을 스마트폰에서 PC나 다른 기기로 옮겨도 그대로 붙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BTD600과 모멘텀4의 조합으로 최고의 음질을 감상하고 싶다면 조금 까다롭지만 이 방법대로 사용해 보시길 권합니다. 자, 이제 음질을 이야기할 차례죠.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모멘텀4와 BTD600의 조합은 포터블에서의 극한의 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무선 헤드폰에도 100만원을 호가하는 제품들이 있는 만큼 그들을 능가한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피TV 공동구매 가격인 30만원 내외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이보다 더 훌륭한 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탁월합니다. 모멘텀4의 음은 저음괴물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죠. 실제 베이스가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려가고 단단하게 표현됩니다. 문제는 베이스가 마치 중고역을 마스킹하면서 강조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점입니다. 즉, 베이스 표현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중고역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고 특히 사운드 스테이지가 좁고 희미하게 표현되기 때문인 거죠. 이것이 모멘텀4의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BTD600과 모멘텀4가 만나면 모멘텀4의 단점이 싹 일소됩니다. 이전에는 건조하고 윤기 없이 표현되는 음과 좁고 희미한 사운드 스테이지가 BTD600이 더해지면서 음에는 생기가 더해지고 사라졌던 사운드 스테이지는 안개가 걷히며 한층 또렷하게 표현됩니다. 이는 BTD600이 모멘텀4의 잠재 능력을 모조리 끌어내기 때문일 겁니다. 확장된 사운드 스테이지를 오롯이 누릴 수 있는 넘버너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You Look Good To Me죠. 드럼은 왼쪽에, 베이스는 오른쪽에, 피아노는 중앙에 정확하게 위치하고 있고 3인의 연주가 공간을 가득 채우며 잔향까지 표현해내는 것이 인상적입니다. 사라졌던 중고역이 부활했다고 해서 저 역의 매력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로드의 로열을 들으면 I've never seen a diamond in the flesh. 이 사이즈의 헤드폰 유닛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베이스가 터져나옵니다. 이미진 드래곤스의 빌리버 도입부도 마치 죽비로 내려치는 듯한 저음이 쏟아지죠. 그렇다고 이 조합은 뮤지컬리티, 음악성도 놓치지 않습니다. 조지 벤슨 알저르의 Let It Rain을 들으면 Let it rain tonight. 실키한 연주에 넋을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기타 음입니다. 이 조합을 테스트하면서 팬 메스니의 And I Love Her를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여기에 aptX 어댑티브가 전달하는 96kHz 입사비트, 고해상도 음원 전송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죠. 다이애나 크롤의 Isn't It Romantic? Isn't it romantic? 이전에 블루투스 전송으로 맛볼 수 없는 고해상도 음원의 탁월한 해상력, 음악성을 모멘텀4 BTD600 조합으로 고스란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족스러운 조합이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외부 전파에 민감해서 와이파이 공유기와 리스너가 가깝거나 동굴과 헤드폰이 멀어지면 소리가 끊기는 경우가 잦습니다. 이는 LDAC 지원 제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대역폭을 많이 쓰는 블루투스 코덱이 외부 환경에 취약한 탓입니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세요. 모멘텀4 BTD600 조합을 리뷰하면서 저도 이 정도의 예산으로 게다가 이동하면서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이번 CDR 출장을 다녀오면서 이 조합으로 음악을 감상하며 다녀왔는데요.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제나이저 튜닝 실력이야 세상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BTD600의 튜닝 솜씨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같은 코덱을 지원하는 동굴을 테스트하고서 그 메마른 음에 너무 실망해서 BTD600도 같지 않을까 예단했다가 제나이저에게 큰 코를 다쳤습니다. 이 조합은 이동성, 음질, 가격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조합입니다. 하피TV는 가능한 한 분야별, 가격대별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하피TV는 이후에 하이엔드 무선 헤드폰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만 이 경우에는 비용도 몇 배로 비싸지만 크기 또한 커져서 가지고 다니는데 부담이 되죠. 집에 걸출한 오디오 시스템 또 HD800S와 같은 하이엔드 헤드폰을 갖추고 있지만 저처럼 출장 시에 또 여행하면서 밖에서 이동하면서도 수준급의 음을 감상하고 싶은 분들께 모멘텀4 BTD600 조합을 강권합니다.
공동구매 이야기입니다. 하피TV는 언제나 여러분께 역대 최저가를 선보이게 노력합니다만 이번 제품은 가격대가 워낙 낮아 할인폭이 적기도 하고 또 모멘텀4가 이전에도 많은 프로모션이 있어 추가 메리트를 드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높은 할인율을 드릴 수 있는 쿠퍼 컬러를 가져왔고 여기에 BTD600을 더한 패키지의 경우 조금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오늘 소개하지 못한 BTD700은 이후 하이엔드 무선 헤드폰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동구매는 영상을 보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고요. 구매 링크는 더보기, 댓글, 하피TV 공식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준비한 오늘의 공동구매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하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